야담 이야기. 제가 늙기는 했지만 아직 힘은 쓸만하지요. 안동의 권 아무개는 경악과 덕행으로 관찰사의 청거를 받아 휘릉낭. 휘릉은 조선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능으로 양주에 있습니다. 랑은 참봉으로 종구품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이고 집은 부유했으나 근래 부인을 잃었습니다. 안으로는 문 안에서 맞아줄 아이가 없고 밖으로는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이때 재상 김호왕이 휘릉 별검으로 있었습니다. 때마침 능의 일이 있어 권공과 함께 제소에서 숙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능군이 나무꾼 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권공이 이치를 따져 꾸짖고 태형을 내리려 했습니다. 노총각 나무꾼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공이 그 기색을 살펴보니 상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 총각이 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소생은 자명지종 여러 대를 이어 높은 벼슬을 해온 집안의 후예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노모는 연세가 70이시고 누이가 있는데 나이가 35이나 되어서 시집을 못 갔습니다. 소생도 30인데 장가를 못 들었고요. 저희 남매가 나무하고 빨래를 해서 모친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이 화소, 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해자 밖에 설치한 공터에서 가깝고 또 오늘 추위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나무를 할 수 없어 이렇게 능에 들어와 나무를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는 알겠습니다. 제 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공이 그 우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측은지심이 일어나 김공에게 말했습니다. 불쌍합니다. 그 사정을 고려해 특별히 사면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권공이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내 사정을 듣고 보니 가련에 특별히 풀어준다.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고는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노모를 잘 봉양하거라. 총각은 감사 인사를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범초를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권공이 크게 꾸짖으니 총각이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성대히 베풀어 주신 은덕을 저버렸으니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습니다. 노모가 춥다고 하시는데 눈이 쌓여 나무하는 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권공이 또 측은지심을 느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을 있는데 차마 태형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공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마리 닭과 한 마리 쌀로는 감화시킬 수 없나 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 말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권공이 이야기 들어보고자 하니 김공이 말했습니다. 노인장께서 아내를 여의시고 자식도 없으니 총각의 누이를 후실로 맞이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권공이 흰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늙기는 했지만 아직 힘은 쓸만하지요. 김공이 그 뜻을 헤아리고 총각을 가까이 불러서 말했습니다. 저 권참봉은 충직하고 인정 많은 군자이시네. 살림도 풍족한데 아내를 여의어 자식이 없으시지. 자네 누이가 혼인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시집을 가지 않았지. 범절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저분과 짝이 되면 자네 집이 영원히 의탁할 곳을 얻는 셈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나? 총각이 답했습니다. 집에 노모가 계시니 제가 함부로 허락할 일은 아닙니다. 마땅히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갔다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가서 노모께 말씀드리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버려렸는데 오늘날 바닥으로 쇠락했다. 전대라면 못할 일이지만 시집가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시며 울면서 허락하셨습니다. 김공이 반가워하며 힘써 권하고 나를 잡아 혼수를 장만했습니다. 양가를 도와 빨리 예를 올리게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명가의 후예라 여자 중에서도 현명한 부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권공이 김공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힘써 주선해 주었기에 이같이 좋은 배필을 얻었습니다. 제 나이 이미 60이니 더 이상 무얼 구하겠습니까? 이제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니 작별 인사를 드리려 왔습니다. 김공이 물었습니다. 부인을 데리고 가면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함께 갑니다. 참 좋습니다. 이어 술잔을 주고받으며 작별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김공은 당상관이 되어 안동수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 백성이 명함을 드리고 아련을 청했습니다. 전 참봉권 아무개였습니다. 김공은 한참 만에야 휘릉에서 그와 동료로 있을 때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니 85살이었습니다. 황급히 맞이해서 보니 머리는 백발이지만 얼굴은 동안이었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부축도 받지 않고서 가볍게 들어와 앉았는데 그 모습이 신선 같았습니다. 악수를 하고 그동안의 회포를 풀면서 술과 음식을 내와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권공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백성이 원님께 절을 올리게 된 일은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저는 원님께서 혼인을 주선해 주신 덕에 늦게 좋은 배필을 얻어 아들 둘을 연이어 낳고 지금까지 해로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시문을 조금 배우고 성균관에서 기회를 다투어 소과에 연달아 합격했습니다. 내일이 도문하는 날입니다. 때마침 원님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셨으니 몸소 오셔서 보지 않으시렵니까? 백성이 급히 뵙기를 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김공은 축하에 맞이 않았고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권공이 감사해하며 나갔습니다. 이튿날 김공은 기생과 악대를 이끌고 술과 안주를 갖추어 일찍 출발했습니다. 거처하는 곳을 보니 시내와 산이 수려하고 꽃과 대나무가 우거진 가운데 누각들이 은은히 비치니 진정 산속의 좋은 집터였습니다. 주인이 계단을 내려와 맞이하자 주변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고 빈객들도 운집했습니다. 곧 2시는 새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도착했는데 앞뒤로 나란히 백패를 세우고 쌍나팔 소리가 드높이 낭낭하게 울렸습니다. 담처럼 둘러싸고 있던 구경꾼들이 모두 권공의 복에 감탄했습니다. 김공이 신은을 연이어 불러 나이를 물으니 맞이는 24살이고 둘째는 23살이었습니다. 권공이 다시 아내를 맞이한 다음에와 그 다음해에 연달아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말을 나눠보니 용모는 봉황과 곤이여 문장은 옥인지라 가히 난영난제였습니다다. 김공이 감탄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니 권공이 기뻐하는 얼굴빛을 앉은 자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권공이 옆에 있던 한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옛날 휘릉에서 범초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이를 계산해보니 55살이었습니다. 마침내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권공이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이 백성이 맞이한 오늘의 경사는 모두 원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원님께서 때마침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신 것도 사람의 힘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룻밤을 묵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공이 술과 안주를 올리고는 곁에 앉았습니다. 권공은 할 말이 있는 듯했지만 머문머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공이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권공이 비로소 말했습니다. 노처가 언제나 원님께 결초보은하고픈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누추한 곳에 와주셨으니 조난에 한번 절을 올린다면 지극한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보은의 마음만을 가졌으니 부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님께서 잠시 내실로 들어가셔서 절을 받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원님께서 노처에게 주신 덕은 천지와 같고 은혜는 부모와 같사오니 거리낄 게 있겠습니까? 김공이 마지못해 내실로 들어가니 마루 위에 자리를 깔아두고 맞이했습니다. 노부인이 나와서 절을 하는데 감격에 사무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2 젊은 부인이 화장을 곱게 하고 성대히 차려입고는 뒤이어 나와 절을 하니 그 며느리들이었습니다. 3 부인이 모두 조용히 모시고 앉았는데 흠모하는 빛이 얼굴에 넘쳤습니다. 마침내 진귀한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올렸습니다. 또 권공이 김공에게 협방 앞을 한번 보라고 청했습니다. 머리가 6, 7세 어린아이처럼 새까맣고 더부룩한 사람이 창문 문지방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모난 눈동자가 빛났지만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니 정신이 있는 듯도 없는 듯도 했습니다. 권공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님은 이 사람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범초했던 사람의 모친이랍니다.
올해 95살인데 입속으로 하는 말이 있으니 원님께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김공이 들어보니 다른 소리가 아니라 김호왕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김호왕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축원을 했으니 아직도 입에서 그 소리가 끊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어찌 하늘을 감동시키지 않겠는가? 김공이 듣고는 몸을 떨면서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과연 김공은 재상에 올랐습니다. 숙종 임금 때 김공은 내의원 도제가 되었는데 임금의 명을 받고 연인군의 병환에 대해 문안을 드렸습니다. 연인군은 영조 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책봉받았던 호였습니다. 평생 벼슬한 행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가 이야기가 권참봉의 일에 이르렀습니다. 김공이 그 전말을 이야기하자 영조가 듣고 매우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난 뒤 10년시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던 날 우연히 박목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 명부 중에서 안동 진사권 아무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권공의 손자였습니다. 임금께서 특별 교지를 내리고 말씀했습니다. 돌아간 재상 김호왕이 말했던 권 아무개의 일은 몹시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자가 속과에 오르니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남 사람들이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니 모든 일은 권공과 김공이 인자하고 후덕했기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